아들의 소중한 첫 돌잔치. 온 가족이 모여 축하하는 그 자리에 아내가 데려온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회사 상사라고 소개했지만 뭔가 이상했죠. 그 남자가 제 아들을 안으며 한 말, 아빠 닮았네요 라는 그 한마디에 저는 직감했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진실은 상상보다 훨씬 끔찍했습니다. 1년간 계속된 불륜, 그리고 제가 준비한 완벽한 복수. 법정에서 받아낸 거액의 위자료까지. 32살 김민수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김민수는 아들 도윤이의 첫 돌잔치를 앞두고 마음이 설렜습니다. 회사에서 돌아오는 길마다 장난감 가게 앞을 지나치며 무엇을 사줄까 고민했고, 주말마다 아내 서연과 함께 돌잔치 준비에 여념이 없었죠. 우리 도윤이 벌써 1살이구나. 민수는 거실 바닥에서 기어다니는 아들을 바라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도윤이는 아빠를 보자 까르르 웃으며 팔을 벌렸고, 민수는 서둘러 아들을 안아 올렸죠. 아빠가 제일 좋지? 그런 민수를 보며 서연이 웃었습니다. 평소보다 화장을 진하게 한 모습이 예뻐 보였어요. 여보, 내일 돌잔치에 우리 회사 상사님이 오신대요. 민수가 도윤이를 높이 들어올리다 말고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회사 상사요? 네. 최진혁 부장님인데 평소에 저를 많이 챙겨주셨거든요. 도윤이 돌잔치 소식을 들으시고는 꼭 축하해드리고 싶다고 하셔서요. 서연의 설명에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내가 회사에서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거든요. 그럼 좋네요.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서연의 표정에는 묘한 기대감이 어려 있었습니다. 마치 내일이 기다려진다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민수는 그 표정을 그냥 돌잔치에 대한 설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돌잔치 당일 아침, 민수는 일찍 일어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한복을 입은 도윤이의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러웠어요. 우리 아들 정말 잘생겼네. 거울 앞에서 도윤이의 옷매무새를 다듬던 민수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1년 전 처음 아들을 품에 안았던 그 순간이 떠올랐어요. 그때의 감동이 아직도 생생했죠. 여보, 손님들 오시기 전에 사진부터 찍을까요? 서연이 카메라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신경 써서 차려입은 모습이었어요. 좋아요. 우리 가족 사진 먼저 찍죠. 민수는 도윤이를 안고 서연 옆에 섰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행복한 가족의 모습을 연출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민수는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쯤 첫 번째 손님이 도착했습니다. 민수의 어머니 영숙이었어요. 어머니, 어서 오세요. 우리 도윤이 어디 있어? 할머니가 왔다. 영숙은 손자를 보자마자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도윤이도 할머니를 알아보고는 팔을 벌리며 응석을 부렸어요. 어머, 우리 도윤이 한복 입으니까 완전 도련님이네. 영숙이 손자를 안아 올리며 연신 감탄했습니다. 민수는 그런 모습을 보며 흐뭇했어요. 곧이어 다른 친척들도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수의 형부와 형수, 그리고 사촌형들까지. 집안이 순식간에 북적여졌어요. 민수야, 우리 도윤이 정말 많이 컸네. 형수가 도윤이의 볼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벌써 1살이라니 믿기지가 않아요. 민수는 친척들과 담소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모든 게 완벽해 보였어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아, 저희 회사 부장님이 오셨나 봐요. 서연이 서둘러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서연의 발걸음에 기대감이 묻어났어요. 단순히 상사를 맞이하는 것 이상의 무언가가 있어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혁입니다. 현관문이 열리며 키가 크고 준수한 외모의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35살 정도로 보이는 진혁은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있었어요. 부장님, 어서 오세요. 저희 남편이에요. 서연이 민수를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서연의 목소리 톤이 평소와 달랐어요. 더 부드럽고 세심하게 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평소 서연 씨가 정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진혁이 민수에게 악수를 청했습니다. 민수는 공손히 인사를 받았지만 뭔가 미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하죠. 민수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진혁이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그냥 호의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치 품정을 하듯 훑어보는 듯한 시선이었거든요. 우리 도윤이 어디 있어요? 진혁이 주위를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서연이 서둘러 거실로 안내했어요. 여기 있어요. 도윤아, 삼촌이 왔다. 서연이 도윤이를 안아들어 진혁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때 일어난 일이 민수를 당황시켰어요. 와, 정말 잘생겼네요. 특히 눈매가. 진혁이 도윤이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아빠 닮았네요. 그 한마디에 민수의 뒷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왜 하필 아빠를 닮았다고 하는 걸까요? 처음 보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말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을까요? 도윤이도 진혁을 보고는 까르르 웃었습니다. 아이들은 원래 낯을 가리는 편인데 도윤이는 전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요. 어머, 도윤이가 삼촌을 좋아하나 봐요. 영숙이 신기해하며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평소 낯을 많이 가리는데. 서연이 대답했지만 민수는 그 말이 왠지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도윤이가 정말 낯을 가리는 아이였다면 왜 진혁에게는 그렇지 않은 걸까요? 혹시 안아봐도 될까요? 진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서연이 도윤이를 진혁에게 건네줬습니다. 진혁이 도윤이를 안는 모습을 보며 민수는 묘한 기분을 느꼈어요. 너무나 자연스러웠거든요. 마치 익숙한 것처럼. 정말 똑똑해 보여요. 나중에 커서 뭘 하고 싶을까? 진혁이 도윤이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 시선에는 단순한 호의를 넘어선 뭔가가 있었어요. 민수는 그 순간을 계속 지켜봤습니다. 서연이 진혁을 바라보는 시선, 진혁이 도윤이를 대하는 태도, 그리고 그들 사이의 미묘한 분위기. 모든 게 평범한 상사와 부하 직원의 관계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부장님, 식사 준비됐어요. 서연이 밝게 말했습니다. 민수는 이상한 기분을 떨쳐내려 노력했어요. 아마 자신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거겠죠. 식사 시간이 되자 모든 사람들이 테이블에 모여 앉았습니다. 진혁은 자연스럽게 서연 옆자리에 앉았고 민수는 도윤이를 돌보며 맞은편에 앉았어요. 부장님은 결혼 안 하셨어요? 형수가 호기심 어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 저는 결혼했습니다. 아내와 딸이 있어요. 진혁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민수는 그제야 조금 안심했어요. 기혼자라니 자신이 괜한 걱정을 했나 보죠. 그럼 오늘 가족들과 함께 오시지 그랬어요. 영숙이 말했습니다. 아내가 몸이 좀 안 좋아서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인사드리겠습니다. 진혁의 대답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들었어요. 정말 아내가 아픈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그런데 서연 씨가 회사에서 일을 정말 잘한다고 들었어요. 사촌형이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저희 팀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에요. 진혁이 서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시선에 담긴 감정이 단순한 동료애를 넘어서는 것 같았어요. 부장님 덕분에 많이 배우고 있어요. 서연이 수줍게 대답했습니다. 민수는 아내의 그런 모습을 처음 봤어요. 평소 집에서는 보여주지 않던 여성스러운 모습이었죠. 식사가 끝나고 돌잡이 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거실로 모였고 도윤이 앞에는 여러 가지 물건들이 놓여졌어요. 붓, 실, 돈, 계산기, 청진기, 마이크 등이 예쁘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도윤이 뭘 잡을까? 영숙이 기대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윤이는 잠시 두리번거리다가 계산기 쪽으로 기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작은 손으로 계산기를 집어들었어요. 와, 계산기네. 경영자 되겠어. 친척들이 박수를 치며 웃었습니다. 그때 진혁이 말했습니다. 아빠 따라 경영자가 되겠네요.
그 순간 민수의 심장이 쿵했습니다. 왜 하필 아빠를 언급하는 걸까요? 그것도 자신이 아닌 다른 누군가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처럼 들렸어요. 민수는 진혁을 바라봤습니다. 진혁은 도윤이를 바라보며 묘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마치 자신의 아들을 보는 듯한 표정이었죠. 우리 도윤이 정말 똑똑해 보여요. 서연이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귀에는 그 말조차 어색하게 들렸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하네요. 아이가 이렇게 똑똑할 줄이야. 진혁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유전자가 좋으니까요. 형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누구 유전자일까요? 진혁이 농담조로 말했지만 민수에게는 전혀 농담으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의미심장한 질문으로 느껴졌어요. 당연히 아빠 유전자죠. 민수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 자신감이 없었어요. 사진 촬영 시간이 되었습니다. 먼저 가족 사진을 찍기로 했어요. 민수야, 너희 가족 사진부터 찍자. 영숙이 카메라를 들고 말했습니다. 민수는 서연과 함께 도윤이를 가운데 두고 섰습니다. 평범한 가족 사진이어야 했는데 왠지 어색함이 느껴졌어요. 좀 더 가까이 붙어서. 영숙이 지시했습니다. 민수는 서연에게 가까이 다가갔지만 서연은 어딘지 어색해했습니다. 자, 웃어요. 카메라 셔터가 눌렸습니다. 이번엔 단체 사진 찍을까요? 서연이 제안했습니다. 그럼 부장님도 함께 찍으시죠. 형수가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진혁이 사양했지만 서연이 적극적으로 권했어요. 괜찮아요. 오늘 와주신 기념으로요. 결국 진혁도 사진에 함께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진혁이 도윤이 가까이 서자 도윤이가 진혁에게 손을 뻗었던 것입니다. 어머, 도윤이가 삼촌을 정말 좋아하나 봐요. 친척들이 신기해했습니다. 진혁이 도윤이를 안고 사진을 찍는 모습을 보며 민수는 복잡한 심정이 들었습니다. 왜 자신의 아들이 저 남자에게 그렇게 친근하게 구는 걸까요? 사진을 다 찍고 나서 진혁이 말했습니다.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도윤이가 이렇게 예쁠 줄 몰랐네요. 그러면서 진혁은 서연을 의미심장하게 바라봤습니다. 부장님도 고생하셨어요. 서연이 대답했지만 그들 사이의 시선 교환이 민수에게는 수상하게 느껴졌어요.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진혁이 인사를 하며 일어섰습니다. 벌써 가세요? 좀 더 계시죠? 서연이 아쉬워했습니다. 너무 노골적으로 아쉬워하는 모습이었어요. 다음에 또 뵐 기회가 있을 거예요. 진혁이 의미 있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민수는 진혁을 배웅하며 현관까지 따라갔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저야말로 초대해 주셔서 고마웠습니다. 진혁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그런데 그 악수가 단순한 인사가 아닌 것 같았어요. 마치 무언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도윤이 잘 키우세요. 진혁의 마지막 말이 민수의 가슴에 묘하게 와닿았습니다. 왜 하필 잘 키우라고 하는 걸까요? 마치 자신이 키우지 못할 것 같다는 뉘앙스로 들렸어요. 진혁이 떠난 후 친척들도 하나둘 돌아갔습니다. 집안이 조용해지자 민수는 혼란스러운 생각에 잠겼어요. 오늘 정말 즐거웠네요. 서연이 설거지를 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전혀 즐겁지 않았어요. 오히려 의심과 불안감만 커져갔습니다. 돌잔치가 끝난 후 며칠이 지났지만 민수는 그날의 일들을 계속 되새겼습니다. 진혁의 말들, 서연의 태도, 그리고 도윤이의 반응까지. 모든 게 평범하지 않았어요. 여보, 괜찮아요? 요새 표정이 어두워 보이는데. 서연이 걱정하는 듯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회사 일 때문에 좀 피곤해서요. 민수는 대충 둘러댔습니다. 아직은 자신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꿀 증거가 없었거든요. 그날 저녁 서연이 샤워를 하러 들어간 사이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수는 자연스럽게 전화를 받으려다가 화면을 봤어요. 발신자가 진혁 부장님이었습니다.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지만 민수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대신 메시지 알림이 떴습니다. 오늘 연기 수고했어. 얼른 정리하자. 그 메시지를 본 순간 민수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연기라니요. 무엇을 연기했다는 걸까요? 민수는 서연이 샤워하는 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잠금 해제 비밀번호는 도윤이의 생일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대로 열렸습니다. 메시지 창을 열어본 순간 민수는 정말 숨이 막혔습니다. 진혁과 서연 사이의 대화가 끝도 없이 이어져 있었거든요. 당신이 있어서 이 지긋지긋한 결혼 생활이 견딜만 해요. 서연이 진혁에게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나도 집에 들어가기 싫어. 민수 보면 답답해. 진혁의 답장이었어요. 민수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더 스크롤을 내려보니 더욱 충격적인 내용들이 있었어요. 오늘 돌잔치 때 도윤이가 당신한테 가는 거 봤어? 역시 혈육인가 봐. 서연의 메시지에 민수는 정말 기절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 것 같아. 확실히 나를 닮은 것 같은데. 진혁의 답장이었어요. 민수는 휴대폰을 놓고 주저앉았습니다. 도윤이가 진혁의 아들이라는 건가요? 그럴 리가 없는데 분명히 자신과 닮았는데. 더 많은 메시지들을 확인했습니다. 1년 전 서연이 임신했을 때부터 시작된 대화들이었어요. 임신 축하해. 우리 아이구나. 진혁의 메시지였습니다. 고마워. 민수는 자기 아이인 줄 아는 것 같아. 서연의 답장이었어요. 민수는 정말 숨이 막혔습니다. 도윤이가 자신의 아들이 아니라는 건가요? 하지만 분명히 닮았는데. 계속 메시지를 확인하다가 최근 대화를 봤습니다. 돌잔치 때 연기 잘했지? 친척들 다 속은 것 같던데. 진혁의 메시지였어요. 당신도 연기 잘했어요. 특히 도윤이 안을 때 자연스러웠어요. 서연의 답장이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빨리 이혼하고 함께 살자. 진혁이 보낸 메시지에 민수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요. 때가 되면 이혼할게요. 서연의 답장이었습니다. 도윤이는 어떻게 할 거야? 진혁의 질문에 서연이 답했어요. 양육권은 민수가 가져가겠죠. 우리는 양육비만 주면 되고요. 민수는 정말 숨이 막혔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그냥 양육비만 주는 존재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샤워 소리가 멈췄습니다. 민수는 재빨리 핸드폰을 원래 자리에 놓고 침대에 누웠어요. 여보, 뭐해요? 서연이 수건으로 머리를 말리며 나왔습니다. 그냥 누워 있어요. 민수는 평상시처럼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오늘 하루 어땠어요? 서연이 거울 앞에서 화장품을 바르며 물었습니다. 그냥 평범했어요. 당신은요? 별일 없었어요. 서연이 대답했지만 이제 민수에게는 모든 게 거짓말로 들렸어요. 그날 밤 민수는 한잠도 잘 수 없었습니다. 옆에서 평온하게 잠들어 있는 서연을 보며 생각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요? 새벽 5시쯤 도윤이가 깨서 울었습니다. 민수는 조용히 일어나 아들을 안아 올렸어요. 도윤아, 아빠가 정말 내 아빠가 맞을까? 민수는 도윤이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분명히 자신과 닮았는데 왜 서연과 진혁은 그런 말을 하는 걸까요? 다음 날 민수는 회사에 가서도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계속 어젯밤에 본 메시지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점심시간에 민수는 변호사인 친구 상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호야, 시간 되면 만날 수 있을까?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이상한데.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일이야. 만나서 얘기할게. 그날 저녁 민수는 상호를 만났습니다. 카페에 앉아 모든 상황을 설명했어요. 정말이야? 그런 메시지들이 있었다고? 상호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직접 봤어요. 상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일단 증거를 더 모아야 해.
그리고 친자 확인도 해봐야겠고. 친자 확인요? 응. 도윤이가 정말 내 아들인지 확인해야 대응 방법이 나와. 민수는 상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감정적으로 대응할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증거 수집은 체계적으로 해야 해. 나중에 법정에서 써먹으려면 완벽해야 하거든. 상호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도와주세요. 물론이지. 친구잖아. 민수는 그날부터 냉정하게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당할 수만은 없었거든요. 상호와의 만남 이후 민수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감정적으로 무너지는 대신 냉철하게 상황을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일단 친자 확인부터 해보자. 민수는 다음날 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윤이의 정기검진을 핑계로 혈액 검사를 받기로 했어요. 여보, 오늘 도윤이 병원 가야 해요. 서연에게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어디 아픈가요? 정기검진이에요. 혈액 검사도 받아야 하고요. 서연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 걸 민수가 놓치지 않았습니다. 왜 혈액 검사에 그런 반응을 보이는 걸까요? 꼭 받아야 해요? 네. 의사가 필수라고 하네요. 민수는 일부러 단호하게 말했어요. 병원에서 도윤이와 함께 검사를 받으며 민수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만약 도윤이가 자신의 아들이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3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민수는 혼자 병원에 가서 결과를 확인했어요. 축하드립니다. 99.9% 친자 관계가 확인됩니다. 의사의 말에 민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행히 도윤이는 자신의 아들이었어요. 그럼 서연과 진혁의 대화는 뭐였을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수는 생각했습니다. 아마 서연이 진혁을 속인 것 같았어요. 진혁에게는 자신의 아들이라고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여보, 검사 결과 어떻게 나왔어요? 서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다 정상이에요. 건강해요. 민수는 친자 확인 결과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부터 민수는 본격적인 증거 수집에 나섰습니다. 서연이 잠든 사이 핸드폰을 확인해서 메시지들을 캡처했어요. 이런 식으로는 안 되겠어. 민수는 상호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전문 탐정을 고용해보자.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해. 상호의 제안에 민수는 동의했어요. 며칠 후 민수는 탐정사무소에서 중년의 탐정을 만났습니다. 불륜 증거 수집이시군요. 요즘 많은 케이스예요. 탐정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잡고 싶어요. 물론이죠. 저희는 법정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증거만 수집합니다. 민수는 서연과 진혁의 일정을 알려줬어요. 주로 언제 만나는지, 어디서 만나는지에 대한 정보였습니다. 한편 집에서는 평상시처럼 행동했어요. 서연과 진혁이 의심하지 않도록 조심했습니다. 여보, 요새 표정이 많이 밝아졌네요. 서연이 어느 날 말했습니다. 그래요? 그냥 마음이 편해져서 그런가 봐요. 민수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실제로 계획이 진행되면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거든요. 2주 후 탐정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증거 확보했습니다. 호텔 출입하는 장면 모두 촬영했고요. 민수의 심장이 뛰었어요. 드디어 결정적인 증거를 잡은 거였습니다. 내일 오전에 사무실로 오세요. 자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다음 날 민수는 탐정사무소에서 사진과 동영상을 받았습니다. 서연과 진혁이 호텔에 들어가고 나오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이 정도면 법정에서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탐정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수는 그 자료들을 USB에 저장해서 안전한 곳에 보관했어요.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습니다. 상호와 다시 만나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어요. 위자료는 최소 2억은 받을 수 있어. 불륜이 명백하게 증명된 케이스니까. 상호가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2억이요? 응. 정신적 피해, 재산 형성 기여도,
앞으로의 양육비 등을 고려하면 그 정도는 가능해. 민수는 놀랐어요. 그렇게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다니. 그리고 진혁한테도 별도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어. 혼인을 파탄시킨 제3자니까. 정말 그럴 수 있어요? 물론이지. 우리나라 법에서는 불륜 상대방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거든. 상호의 말에 민수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단순히 이혼만 하는 게 아니라 정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거였어요. 그런데 진혁도 기혼자잖아. 그럼 진혁의 아내도 피해자인 거네. 맞아. 그분과도 연대해서 대응하면 더 효과적일 거야. 민수는 진혁의 아내를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함께 대응하면 더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조심해야 해. 아직 서연이랑 진혁은 내가 알고 있다는 걸 모르잖아. 상호가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네. 마지막까지 들키지 않게 조심할게요. 민수는 완벽한 복수를 위해 철저히 준비하기로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당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날 밤 도윤이를 재우면서 민수는 속삭였어요. 도윤아, 아빠가 우리를 지켜줄게. 저 나쁜 사람들한테 당하지 않을 거야. 아들의 잠든 얼굴을 보며 민수는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이에요. 민수는 진혁의 개인정보를 알아내기 위해 며칠간 조사했습니다. 회사 직원 명부를 통해 주소를 확인하고 가족 관계도 파악했어요. 진혁의 아내 이름은 한미영, 33살이었습니다. 슬아의 7살 딸 하나를 두고 있었어요.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고민하던 민수는 직접 만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화로는 믿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토요일 오후 민수는 진혁의 집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진혁이 없을 때 미영을 만나야 했어요. 이 시간을 기다린 끝에 미영이 딸과 함께 마트에서 돌아오는 모습을 봤습니다. 저기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네. 누구세요? 미영이 경계하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진혁 씨 부인이시죠?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미영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무슨 얘기인데요? 여기서 하기엔 좀. 혹시 잠깐 시간 내주실 수 있을까요? 미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딸을 할머니 댁에 맡기고 근처 카페로 민수를 따라왔습니다. 카페에 앉은 미영의 표정은 불안해 보였어요. 저는 김민수라고 합니다. 박서연의 남편이에요. 박서연? 우리 남편 회사 후배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민수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사실은 당신 남편과 제 아내가 불륜 관계입니다. 뭐라고요? 미영이 깜짝 놀라며 일어섰어요. 증거가 있습니다. 민수는 USB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이게 뭔가요? 호텔 출입하는 사진과 동영상, 그리고 둘 사이의 메시지들이에요. 미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거짓말이죠? 우리 남편이 그럴 리가 없어요. 저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들이에요. 민수는 휴대폰으로 일부 메시지를 보여줬습니다. 미영의 손이 떨렸어요. 언제부터요? 1년 전부터인 것 같습니다. 제 아들 돌잔치에도 와서 연기를 했어요. 미영이 고개를 떨구며 한숨을 쉬었어요. 사실 저도 의심하고 있었어요. 요즘 너무 늦게 들어오고 핸드폰도 감추고. 역시 그랬군요. 민수는 미영의 반응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저를 찾아오신 건가요? 네. 함께 대응하자고 제안드리려고요. 함께 대응한다는 게 법적으로 대응하는 겁니다. 위자료 청구하고요. 미영이 고개를 들어 민수를 바라봤어요. 정말 그럴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제 친구가 변호사인데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저녁 미영은 진혁이 들어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평소보다 2시간이나 늦은 밤 10시에 진혁이 돌아왔어요. 어디 갔다 왔어요? 회사 회식이 있었어. 진혁이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박서연 씨도 참석했나요? 미영의 질문에 진혁이 순간 당황했어요. 왜 갑자기 서연이 얘기를?
그냥 궁금해서요. 후배니까 챙겨줘야 할 것 같아서. 아, 응, 왔었지. 진혁의 반응을 보며 미영은 확신했습니다. 다음 날 미영은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어제 확인해봤는데 정말 수상해요. 그럼 함께 하시겠어요? 네. 더 이상 당할 수는 없겠어요. 민수와 미영은 상호의 사무실에서 만났습니다. 두 분이 함께 대응하시면 훨씬 유리해요. 상호가 설명했습니다. 어떤 식으로요? 미영이 물었어요. 일단 민수 씨는 서연 씨한테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고 미영 씨는 진혁 씨한테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차해서도 청구할 수 있어요. 민수 씨가 진혁 씨한테, 미영 씨가 서연 씨한테도요. 정말이에요? 네. 혼인 파탄의 책임이 양쪽 다에게 있으니까요. 상호는 구체적인 전략을 설명했습니다. 위자료는 각각 1억 5천만 원에서 2억 원 사이가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요? 불륜이 명확히 증명된 케이스는 고액의 위자료가 인정되거든요. 미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7년 결혼 생활이 이런 식으로 끝나다니. 힘내세요. 우리가 함께 이겨낼 거예요. 민수가 미영을 위로했습니다. 고마워요. 혼자였으면 정말 힘들었을 텐데. 우리 딸과 도윤이를 위해서라도 끝까지 가봅시다. 미영이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럼 언제 실행할까요? 상호가 물었습니다. 증거 수집을 좀 더 해야겠어요. 완벽하게 준비하고 싶거든요. 민수의 말에 미영도 동의했어요. 저도 우리 남편 뒤를 좀 더 밟아보겠어요. 좋습니다. 2주 후에 다시 만나서 최종 점검해보죠. 그날 이후 민수와 미영은 각자의 배우자를 더욱 철저히 감시했습니다. 미영은 진혁의 출퇴근 시간을 체크하고 민수는 서연의 행동을 관찰했어요. 일주일 후 미영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오늘 따라가 봤는데 호텔에 들어가는 걸 직접 봤어요. 정말이에요? 네. 사진도 찍었어요. 민수와 미영의 증거는 점점 쌓여갔습니다. 이제 완벽한 복수를 위한 준비가 거의 끝나가고 있었어요. 2주간의 추가 조사 끝에 민수와 미영은 서연과 진혁의 만남 패턴을 완전히 파악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강남의 한 호텔에서 만나고 있었어요. 이번 금요일에 결정적인 증거를 잡겠습니다. 탐정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희도 직접 현장에 가겠습니다. 민수가 말하자 미영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위험할 수 있어요. 발각되면 계획이 무산될 수도 있고요. 괜찮습니다. 마지막까지 지켜보고 싶어요. 금요일 오후 6시 민수와 미영은 호텔 근처 카페에서 대기했습니다. 탐정은 이미 호텔 로비에서 잠복하고 있었어요. 7시쯤 서연이 먼저 호텔에 들어갔습니다. 평소와 다른 화려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10분 후 진혁도 도착했습니다. 양복 차림으로 자연스럽게 호텔 로비로 걸어 들어갔죠. 들어갔네요. 미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네. 이제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이 시간을 기다린 끝에 둘이 함께 나왔습니다. 서연은 진혁의 팔을 끼고 있었고 둘 다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저게 제 남편이에요. 미영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분이 제 아내고요. 민수도 주먹을 꽉 쥐었어요. 탐정이 모든 장면을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호텔에서 나와 택시를 타는 순간까지 놓치지 않았어요. 충분히 찍었습니다. 이제 가시죠. 탐정이 신호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민수와 미영은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어요. 직접 대면하고 싶었거든요. 지금 가서 마주치면 안 됩니다. 탐정이 만류했지만 민수는 이미 일어서고 있었어요. 괜찮습니다. 어차피 곧 알게 될 일이에요. 민수와 미영이 호텔 앞으로 걸어가자 택시에서 내린 서연과 진혁이 그들을 봤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여보, 여기 왜? 민수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나도 궁금하네요. 당신은 여기 왜 왔죠?
진혁도 미영을 보고 당황했어요. 미영아, 왜 여기에? 당신이나 대답해요. 여기서 뭐 했어요? 미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연이 변명하려 했어요. 우리는 그냥 뭐예요? 호텔에서 그냥 뭘 했다는 거예요? 민수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호텔 직원들도 나와서 상황을 지켜봤죠. 여기서 얘기할 일이 아니잖아. 진혁이 당황하며 말했어요. 맞아요. 여기서 얘기할 일이 아니죠. 법정에서 얘기하는 게 좋겠네요. 민수가 차갑게 말하자 서연이 더욱 당황했습니다. 법정이라니 무슨 소리예요? 이혼 소송과 위자료 청구 말이에요. 이미 변호사와 상담받았거든요. 서연과 진혁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리고 진혁 씨. 미영이 남편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혼하고 위자료 받을 거예요. 미영아, 오해야. 우리는 정말. 오해요? 1년 넘게 계속된 게 오해라고요? 민수가 휴대폰을 꺼내 메시지를 보여줬어요. 이것도 오해인가요? 서연과 진혁이 메시지 내용을 보고 완전히 말을 잃었습니다. 어떻게?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당신 핸드폰 비밀번호가 도윤이 생일이었거든요. 민수가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연락은 변호사를 통해서 하죠. 미영도 마지막 말을 남겼어요. 7년 결혼 생활이 이런 식으로 끝나는군요. 후회하게 될 거예요. 민수와 미영이 돌아서서 걸어가자 서연이 뒤에서 불렀어요. 여보, 잠깐만요. 얘기해요. 하지만 민수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할 얘기는 법정에서 하죠. 그날 저녁 민수는 집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호텔에서 하루 묵기로 했습니다. 미영도 친정집으로 갔어요. 더 이상 같은 집에서 살 수 없었거든요. 늦은 밤 서연에게서 수십 통의 전화가 왔지만 민수는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계속 왔어요. 여보, 제발 들어와요. 얘기해봐요. 정말 미안해요. 마음이 약해져서 그랬어요. 하지만 민수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이제 모든 대화는 법정에서 하기로 마음먹었거든요. 다음 날 상호에게 연락했습니다. 어제 직접 현장을 잡았어요. 정말? 어떻게 됐어? 완벽했어요. 사진과 동영상 모두 확보했고 직접 대면까지 했어요. 잘했어. 이제 법적 절차만 남았네. 빨리 진행해 주세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요. 민수의 복수는 이제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불륜을 목격한 지 일주일 후, 민수는 본격적인 법적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상호가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장을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했어요. 소장 접수 완료했어. 서연 씨한테 곧 법원에서 통지서가 갈 거야. 고마워. 미영 씨 쪽은 어때? 그쪽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어. 연대에서 대응하는 게 더 효과적이거든. 한편 서연은 집에서 민수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며칠째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남편 때문에 초조해했죠. 그때 법원에서 특별 송달이 왔습니다.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소라고 적힌 서류를 받은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정말 법원에 낸 거야? 서연이 떨리는 손으로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민수는 받지 않았습니다. 진혁도 마찬가지로 법원 통지서를 받았어요. 회사에서 받은 서류를 보며 당황했죠. 이런, 정말 소송까지 가는구나. 진혁이 서연에게 급히 연락했어요. 서연아, 나도 법원 통지서 받았어. 저도 받았어요. 어떻게 하죠? 일단 변호사를 구해야겠어. 하지만 그들의 고민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민수와 미영의 계획은 훨씬 치밀했거든요. 민수는 진혁이 다니는 회사에 익명으로 제보를 했습니다. 직장 내 불륜과 도덕적 해이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며칠 후 진혁이 인사부에 불려갔어요. 최진혁 대리의 심각한 문제가 제기됐는데 인사부장이 무거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무슨 문제 말씀이신가요?
직장 내 불륜건에 대해서야. 부하 직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어. 진혁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증거도 함께 제출됐는데 인사부장이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호텔에서 나오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이건 오해입니다. 오해든 사실이든 회사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일이야. 일단 대기발령 조치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겠어. 진혁은 그 자리에서 사직서를 쓸 수밖에 없었어요. 서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서연이 기혼자랑 불륜했다며 법정 소송까지 간다던데. 동료들의 시선이 차가워지자 서연은 견딜 수 없어서 사표를 냈습니다. 2개월 후 드디어 첫 번째 법정 날짜가 잡혔어요. 민수 대 서연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사건이었습니다. 법정에서 서연의 변호사는 합의를 제안했어요. 위자료를 5천만 원 정도로 합의하는 게 어떨까요? 하지만 상호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증거가 명확한 상황에서 그 금액은 말이 안 되죠. 최소 2억은 받아야 합니다. 판사도 증거들을 검토한 후 민수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어요. 피고 박서연은 원고 김민수에게 위자료 1억 8천만 원을 지급하라. 서연이 충격에 빠졌어요. 1억 8천만 원이라니. 그런 돈 어디서 구해요? 그건 피고가 알아서 할 문제죠. 상호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미영의 소송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어요. 진혁에게서 1억 5천만 원의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었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교차 소송도 진행됐거든요. 민수가 진혁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승소했어요. 피고 최진혁은 원고 김민수에게 위자료 1억 원을 지급하라. 미영이 서연을 상대로 낸 소송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서연은 총 2억 8천만 원, 진혁은 2억 5천만 원의 위자료를 물어야 하는 상황이 됐어요. 이렇게 많은 돈을 어떻게 마련하죠? 서연이 절망하며 말했습니다. 그건 당신들이 생각할 문제예요. 민수가 차갑게 대답했어요. 법정을 나서며 민수는 홀가분한 기분이었습니다. 드디어 정의가 실현된 거였어요. 축하해. 완벽한 승리였어. 상호가 민수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고마워. 내 덕분이야. 미영도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이제 새로 시작할 수 있겠네요. 네. 우리 모두 행복하게 살아요. 그 후 서연과 진혁의 삶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서연은 위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했지만 부모님도 실망해서 등을 돌렸어요. 진혁은 회사에서 해고된 후 새 직장을 구하려 했지만 불륜 소문이 퍼져서 채용이 거절됐습니다. 결국 두 사람 모두 서울을 떠나 지방으로 내려가야 했어요. 법정 승리로부터 2년이 흘렀습니다. 민수는 받은 위자료로 강남에 새로운 집을 샀어요. 도윤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아빠, 새 집 정말 좋아요. 3살이 된 도윤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 우리 도윤이가 좋아하면 아빠도 좋아. 민수는 아들을 높이 들어 올리며 웃었습니다. 예전의 어두운 표정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어머니 영숙도 주말마다 손자를 보러 왔어요. 민수야, 정말 잘했다. 그런 여자랑 살았으면 평생 고생했을 거야.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이제 정말 행복해요. 민수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새로 만나는 사람 있다며? 영숙이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네. 도윤이 어린이집 선생님이세요. 어머, 그래. 좋은 분이야? 네. 정말 좋은 분이에요. 도윤이도 너무 좋아해요. 민수의 새로운 연인은 28살 김지은이었어요. 도윤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에서 일하는 선생님이었습니다. 처음엔 도윤이 때문에 알게 됐는데 지은의 따뜻한 성격에 마음을 열게 됐어요. 도윤이도 지은을 엄마처럼 따랐습니다. 지은 선생님, 언제 우리 집에 오세요? 도윤이가 순수하게 물었어요. 도윤이가 원하면 언제든 갈게. 지은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민수는 그런 모습을 보며 행복했어요. 진짜 가족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한편 미영도 재혼을 했습니다. 직장에서 만난 5살 연하의 남성과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민수야, 나도 다음 달에 재혼해. 정말? 축하해. 고마워. 내 덕분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어. 우리 모두 행복하게 사는 게 최고의 복수죠. 민수와 미영은 가끔 만나서 근황을 나누곤 했어요. 같은 아픔을 겪었던 동지 같은 사이가 됐습니다. 그런데 서연과 진혁은 어떻게 됐을까요? 상호를 통해 들은 소식으로는 둘 다 비참하게 살고 있었어요. 서연은 부산의 한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위자료 때문에 빚더미에 앉아서 아르바이트로 근근히 생활하고 있었어요. 진혁은 대구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미영과도 이혼했고 딸의 양육권도 미영이 가져갔어요. 가끔 서연이 민수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민수는 받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서연의 어머니 정미가 민수에게 연락했어요. 민수야, 우리 서연이가 정말 잘못했다. 용서해 줄 수는 없겠니? 어머니, 이미 끝난 일이에요. 민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이가 너무 힘들어해서. 그건 본인이 선택한 결과예요. 저도 도윤이도 이제 행복해요. 민수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고 싶지 않았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민수는 도윤이, 지은과 함께 공원에서 피크닉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아빠, 정말 행복해요. 도윤이가 민수의 품에 안기며 말했어요. 아빠도 정말 행복해. 민수는 아들을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지은도 웃으며 다가와 함께 안았어요. 우리 모두 행복하네요. 그 순간 민수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복수에서 오는 게 아니라 진실한 사람들과 함께할 때 찾을 수 있다는 것을요. 상호도 가끔 놀러와서 말했어요. 너 정말 많이 변했다. 예전보다 훨씬 밝아졌어. 힘든 시기를 겪고 나니 진짜 소중한 게 뭔지 알게 됐어. 맞아. 그런 경험이 너를 더 성숙하게 만든 것 같아. 그날 밤 도윤이를 재우면서 민수는 생각했습니다. 만약 서연의 불륜을 몰랐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계속 속고 살았겠죠. 하지만 진실을 알고 용기 있게 대응했기 때문에 지금의 행복을 찾을 수 있었어요. 도윤아, 아빠가 너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잠들어가던 도윤이가 눈을 뜨며 아빠를 봤어요. 세상에는 나쁜 사람들도 있지만 좋은 사람들이 더 많아. 그리고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 도윤이는 아직 어려서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아빠의 따뜻한 목소리에 미소를 지었어요. 아빠가 도윤이를 지켜줄게. 그리고 도윤이도 언젠가 누군가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되렴. 민수는 아들의 이마에 키스하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도 정직하게 살겠다고, 도윤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되겠다고 말이에요. 창밖으로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새로운 계절,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민수의 복수는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과정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는 거였어요. 배신당했을 때 무너지지 말고 냉정하게 대처하세요. 법이 정의를 실현해줍니다. 체계적으로 증거를 모으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어요. 위자료는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당신이 받은 상처에 대한 정당한 배상이죠. 포기하지 마세요. 법적 정의와 함께 당신의 새로운 행복이 반드시 찾아올 거예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위로가 되길 바라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